네, GS건설 1년 동안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부침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어제 오후에 또 뉴스가 나왔죠. 붕괴 사고가 있었던 인천 아파트 GS건설이 책임지고 재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1조 원이 든다고 하니 주식으로서의 가치는 낮아졌겠죠. 어제 이어서 오늘 GS건설 주가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GS건설 내일은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 두 분의 yes or no 의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역시나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는 말아야겠죠? 그렇죠. 일단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뭐 투자 운용 기간 자체를 좀 늘린다라고 했을 때 네. 이렇게 크게 개파락 나온 부분은 반드시 거의 메워지거든요. 뭐 물론 상패라든지 뭐 이런 이벤트가 생길 수 있지만 네. 뭐 GS건설 정도 되는 기업이 사실상 그렇게 되기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의 좀 이벤트가 나오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친다고 한다면 이제 갭을 메우는 부분에 따른 이제 스윙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일단 전면 재시공을 결정을 했고 네. 국토부 조사로 봤을 때 뭐 지금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뭐 건설, 뭐 설계라든지 시공, 감리 부분에서 모두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전체적인 발표가 8월 달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상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리포트도 관련된 내용으로 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적어도 이 지금 시점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네. 한 이틀 정도의 이제 좀 주가 추이를 보고 나서 이 단기 갭 메우는 부분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이 GS건설 같은 게 어쨌든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들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 물론 건설 경기가 안 좋으면 배당 금액이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때까지 분기 배당들을 좀 보시게 되면 그래도 뭐 주당 한 1,000에서 1,300원 정도씩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바닥권에서 조금 모아 놓는 것도 사실상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악재가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건설주 일부 중에서는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좀 넉넉하게 잡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모아 가시기에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8월 처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GS건설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보수적인 의견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동안 강했던 반도체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짚어봤었던 중국의 수출 제한 때문이겠죠. 그중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유독 크게 밀렸는데요. 오늘의 급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기회로 삼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반도체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뭔가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오로스도 급락했을 때 매수를 해본다면 내일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살짝 들기는 해요. 네, 저는 반도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트를 한번 봤을 때 네. 굉장히 많이 빠졌지만 긍정적인 점은 갭을 띄운 부분을 메우지 않았다는 점이 일정 라인대에서 지지 라인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라인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든지 좀 좀 매도가 나왔지만 외국인 쪽에서 나와줬고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사모펀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긍정적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물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내일 삼성전자 발표하고 나서 좀 흐름을 한번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반기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에 대해서 턴을 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네. 나중에 HBM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삼성의 실적 발표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시라. 다만 하반기 전망은 밝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외에 또 다른 하락 중인 섹터가 XR이죠. 삼성전자가 원래 올해 말쯤에 XR 신제품 샘플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1분기, 2분기 정도 늦췄습니다. 이에 따라 스코넥 같은 XR 관련주가 하락했는데요. 이 종목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스코넥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오늘 이노 시뮬레이션이 상장했는데 이게 XR 관련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신규 상장주들보다는 관심 못 받았더라고요. 뭔가 찬물이 뿌려진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스 의견을 주셨네요. 네, 이게 그 XR 관련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를 한번 봤을 때 물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 좀 물을 끼얹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애플 쪽에서 XR이라든지 이런 흐름이 좀 썩 긍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지만 하지만 일정 라인을 깼을 때 다시 한번 하단에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라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은 노 의견 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도 노이실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슈가 많죠.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연 이슈가 생겼을 때는 기존에 올랐었던 것들도 다 차익이 나오면서 좀 꼬꾸라지는데 지금은 스코넥 같은 경우가 그렇게 상승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빠졌고 이게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라운텍이라는 종목도 사실상 이제 마이크로 LED에서는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 선익 시스템 이 두 가지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많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장주들도 지금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로 쫓아가는 종목들이 과연 갈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시면은 주가의 추이를 보시면 라운텍도 그렇고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대장주들은 XR 관련된 대장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런 선발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뭐 물론 이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연말까지 있을 겁니다. 연말까지 있을 거지만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약간의 그리고 시장도 지금 좀 도움이 안 되고 있죠. 네. 시장이라도 견조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했을 때 단기 반등을 노려보시는 전략이라면 뭐 충분히 기회를 잡아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슈나 모멘텀들이 다시 나왔을 때 재접근하시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종목 예솔도 분석을 들어봤고요. 공략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공략주 3개가 모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 성광밴드, 아이패밀리 SC까지 지금 수익권인데 시장이 공교롭게 좀 조정장이라 그래도 리뷰를 빙자한 자랑 타임 잠시 한번 가져볼까요? 네. 뭐 일단은 종목군들이 다들 좀 이 섹터가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아니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섹터들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아이패밀리 SC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이거랑 이제 CNC 인터내셔널,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좀 언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군들의 특성은 색조 쪽이고 실적이 사상 최대가 기록이 되고 있고 뭐 유럽이라든지 북미 그리고 일본향 매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모두 다 종합 상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유효가 할 것이고요. 이전에도 제가 이 단기 갭 부분 메우는 라인까지는 좀 상승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비했을 때 후발로 쫓아가고 있는 종목이어서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무려 3종목 목표가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종목도 기대를 많이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까요? 두 분이 꼽은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덴티움 가져오셨어요. 전기 장비 관련주가 요즘 뜨거운데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폭염 때문에 블랙아웃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점도 있고 요즘 뭐 말씀 굉장히 잘해주셨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리고 그 종목군들의 특징 자체는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특히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만큼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뭐 변압기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변압기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10년 만에 나온 슈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미국 쪽에서 수출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점에 있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유럽 쪽에서 수주도 받았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관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시나요? 네, 저는 목표가 9만 원대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7만 원대로 보고 있는데 7만 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대 뚫고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만 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덴티움 볼까요? 좀 꾸준하게 임플란트주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고 계시는데 최근에 좀 조정받았을 때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전략일까요? 그렇죠. 뭐 덴티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잦은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국내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가장 조금 핫하게 반영이 될 확률이 크고 최근에 뭐 바텍이라든지 덴티스 이런 종목군들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쪽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리고 중국의 VVP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Q단이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입니다. 뭐 지금 중국에서는 1%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릿수 대에 이런 여전히 경험자들이 적기 때문에 시장의 기여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의료진 쪽에서의 좀 정책 이슈가 나왔을 때 임플란트 시장이 한 20배 정도 확대가 됐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국 비중에서 과점을 차지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베이스로 계속 볼 수 있는 종목군이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목표가 1차로 18만 원 보고 있고요. 2차로는 20만 원까지 좀 상방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3만 5천 원 제시 드릴 텐데 만약에 빠지면 전 2차 매수로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1차는 정고점 부근까지 보고 계시고요. 20만 원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략주까지 소개를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김시은 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